전남 지역 보궐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의 49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순천의 한 병원과 방문 판매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명이 확진된 가운데 여수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의 학생, 여순 11구 희생자 유족 등이 제주 4.3 사건 현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70여 년 전 벌어진 아픔의 역사를 전남과 제주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보궐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의 49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남 지역 보궐선거는 순천 1선거구와 고흥 2선거구 등 두 곳의 광역의원과 보성군 다선거구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순천 1선거구 5.55%, 고흥 2선거구 10.83%, 보성군 다선거구 14.1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과 방문 판매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 사이 전남에서만 확진자 17명이 추가됐는데요. 네, 순천을 넘어 여수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순천의 한 병원입니다. 현재 방역 조치가 완료됐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과 의료기기 방문 판매 업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순천 덕암동의 한 목욕탕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목욕탕에서만 또다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병원과 방문 판매 업소를 방문했거나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3월 24일 이후 샘픽스 의료기를 방문하였거나 3월 26일 이후 조곡동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오늘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5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 도시인 여수까지 해당 병원발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수 71번 확진자는 마을 주민 3명과 함께 병원에 방문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간 마을 주민 3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한 달 동안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긴장감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나 난간 등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 올해 초까지 3번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고비를 넘긴 순천시. 이번 확산세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 소병철 국회의원이 함께 방역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소병철 국회의원,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상황을 점검하며 확산 방지 대책 방안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상태의 시민들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하나씩 해명을 하면서도 그동안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부분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정 시장이 발표한 입장문은 모두 8쪽 분량입니다.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권을 포함해 서울과 광양에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지난해 아들에게 정당하게 증여했다며 2020년 12월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양시 성황동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것은 시장 퇴임 후 살기 위해 일반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처음 논란이 됐던 광양읍 칠성리 정 시장의 땅 위에 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 시장은 42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땅이라며 해당 도로 개설은 소방차 진입이나 상권 개선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 토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됐습니다. 2년 전 퇴임 후 농사를 짓기 위해 진월면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도로가 생기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정 시장은 또 입장문에서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정연복 광양시장. 하지만 광양 시민들은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시장 말고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자기 땅이 있고 그러면 갑자기 그게 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광양을 통틀어서 그 관리하는 시장이 자기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 시장 일가에 대한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시장의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연복 광양시장 일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광양시 위원은 6일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정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 시민의 상처난 자존심 회복과 광양시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7일부터 3개월 동안 22개의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와 함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속 내용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와 허위 호가, 담합 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 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공인중개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의 학생, 여순 11구 희생자 유족 등 20여 명이 제주 4.3의 현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70여 년 전 벌어진 아픔의 역사를 전남과 제주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철로 된 구조물에 리본을 묶습니다. 지하 벙커를 돌아보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며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또 4.3 평화공원과 서달오름 학살터 등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동 수업에 참여해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고 가면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4.3의 아픔을, 이 두려움을 가리고 동시에 서양을 표현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도 화려했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서로 협약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공동수업, 기념행사 등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과 자료개발, 현장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일깨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여수 순천의 지역민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 동조 가슴에 촛불이를 댈 수 없다라고 하여 거기에서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어요. 두 사건 다 이 잔혹한 탄압으로 수많은 지역민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오는 10월에는 제주도 지역 학생들이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 위한 현장 체험과 공동 수업 등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와 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의 아파트 관리업체가 7억 원에 가까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업체 17곳과 아파트 단지 116곳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체 9곳, 단지 70곳에서 6억 8,600만 원의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징수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사회보험공단과 해마다 4월과 7월에 정산하고 아파트 단지와도 정산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나 임대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도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처음으로 경매 과정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진도 표고버섯 유통센터에 실린 경매에서는 표고버섯 농가 31곳에서 재배한 3억 원어치 규모의 건 표고가 거래됐습니다. 진도는 농가 167곳에서 해마다 140여 톤의 표고를 생산해 32억 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완도 소방서는 지난 4일 산왕산에 오른 60대 여성이 갑자기 탈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기상이 좋지 못해 헬기를 보내지 못하고 직접 산에 올라 환자를 2시간가량 업고 하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도중에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이동을 멈추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봄꽃 보호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상조회는 사막도 일원에서 목포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꽃밭에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막도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살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심리살롱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SCT 문장 완성 검사, HTP 그림 검사, 음악 심리 치료를 통한 심리 상담을 통해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데요.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이며 여수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진행되고 신청 자격은 여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순천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4번째 실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장천동 노인회관 1층에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쉼터 휴 카페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0명이 2인 1조로 일하며 커피와 전통차, 지역 농수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공동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목포시의 저수조 청소 대상은 모두 369곳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해마다 2번에 걸쳐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나 수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